2번 문제예요. 아, 참 생뚱맞은 문제죠. 생태계에서 표지 재표지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체군이 몇 마리가 있냐 그거 알아보는 방법이잖아요. 잡은 물고기 100마리에 표시한 후 다시 방류하여 다시 잡은 물고기 80마리 중 20마리가 표지되어 있다. 전체 물고기 양은 얼마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100마리를 다 표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연계에 놨는데 80마리 중에서 20%만 원래 표시가 됐던 놈이래요. 그럼 실제로 내가 처음 표시했던 놈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0마리 중에서 20마리만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전체 중에서. 그럼 실제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전체에 얼마냐면은 100마리 중에 20마리. 죄송해요. 100마리를 다 표시했는데 80마리구나. 80마리 중에서 20마리가 지금 표시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실제로 요 80마리 중에서 20마리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전체 4분의 1이 표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표시했던 요것도 전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개체수는 여기다 4배하면 400마리 되는 거죠. 수식은 여러분들 교재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이건 그냥 수식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잡은 애들 중에 처음 표시된 게 몇 분의 몇이냐만 따지시면 돼요. 거기다 원래 표시한 개체수 그냥 곱해버리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80개 중에서, 그러니까 100개를 놔줬는데 실제로 100개 중에서 20개만 잡혔죠. 근데 그 잡힌 게 80마리 중에 20개니까 4분의 1만 잡힌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처음에 표시했던 100마리도 전체 개체 중에는 4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배 곱하니까 400마리 되는 거죠. 정답 2번. 3번 문제는 좀 문제가 이상해요. 이게 아마 나중에 다시 바꿨을 텐데, 자, ORB 플러스는 우성이며 ORB 마이너스가 열성이다. 우성 대입인자와 열성 대입인자가 0.2, 0.8이고 X 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쉽게 해서 P 값이 0.2고 Q 값이 0.8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암수 비율이 1대1일 때 성 염색체 연관 유전이니까 1대1이 나오겠죠. 물갈퀴가 있는 개체, 물갈퀴가 있는 거니까 요 P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암컷이라면은 XX하고 X-X가 물갈퀴가 있는 놈이에요. 맞죠? 이거 물갈퀴가 있는 게 우성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P 제곱값이죠. 얘는 EPQ가 되겠죠? EPQ. 따라서 얘네들은 P제곱 더하기 EPQ예요. 요거 계산을 했는데요. 요게 0.36이래요. 이게 0.36이에요. 그 다음에 수컷도 따져야죠. 수컷은 죄송해요. 수컷은 XY잖아요. 얘는 그냥 P값이잖아요. 얘는 0.2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원래 두 개 더하면 0.56 나와야 돼요. 0.56 나와야 되는데 0.56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 어쩔 수 없이 0.36으로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아마 뭔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더. 그래서 0.36이 답을 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돼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0.36 맞죠? 예전에 계산해 놔갖고. 이게 0.04. 이게 0.16에 0.32 맞네요. 0.36. 자, 4번 문제. 틀린 거. 전기 인과 핵막이 소실된다. 중기 적도판에 배열된다. 후기 딸 염색체가 방추체 극에 위치한다. 양곡이 이동했다는 거네요. 말기 키네틱 코어의 방추. 키네틱 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원체 부위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는 뭐 센트로미어, 뭐 키네틱 코어, 동원체 거의 혼용돼요. 4번 틀렸죠. 5번 결합 조직이 아닌 것. 이런 문제 안 할래요. 근육 조직이죠. 2번. 6번 경기도 치고 이런 허접한 문제들. 빛의 말기가 밝기예요. 500룩스일 때 K값이 100분의 2다. 처음 자극에 비해서 100분의 1만큼의 변화를 느낀다는 얘기죠. 그럼 500룩스의 100분의 1이면 5예요. 5. 그래서 495가 되면은 어두워졌다. 505가 되면은 밝아졌다. 정답 1번이요.
7번 촉진 확산. 1번 운동 단백질과 운반 단백질과 수송 단백질 간다. 맞고요. 농도 구배 맞고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그러니까 극성 용매가 잘 이동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4번 ATP 사용하면서 운반체 능동이죠. 자, 8번 문제. 식물이 빛방해하고 자라는 이유, 굴성을 나타내는 이유, 뭐 굴지성을 나타내는 이유, 뭐 굴광성 나타내는 이유 다 옥신이죠. 여기서 옥신이 어두운 곳에서 줄기를 신장시킨다는 의미가 아마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그쪽 부위를 신장시킨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9번 항원이 체내에 들어올 시 기억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거. 기억하는 거는 기억세포고 항체를 생성하는 거는 형질세포고 둘 다를 표현하는 건 비세포인데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 그렇죠? 틀린 거 건방지죠. 박테리아의 DNA 삽입 시 모든 단백질이 반응된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아마 그 박테리아의 DNA 삽입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cDNA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cDNA를 넣어야지만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거고 그냥 DNA를 넣게 되면 발현이 안 되죠. 인터널을 갖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전 몇 가지 더 해석을 한 건데 박테리아의 DNA 삽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형질 전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와 플라스미드 갖고. 이 박테리아의 제주와 플라스미드를 넣어서 형질 전환시키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심화반 때 말씀드렸는데 DNA 카피하려고요. DNA 카피하려고. 그러니까 PCR로 카피하면 안 되나요? PCR로 카피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있어요. PCR로 카피할 수 있는 거에 길이 제한이 있다고요. 근데 플라스미드에 의하면 제한이 없어요. 플라스미드 어떤 거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DNA를 삽입한다고 무조건 단백질 발현의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가 cDNA 넣어야지만 발현된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지노믹 DNA 넣으면 발현 안 된다? 그걸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만 갖고는. 어쨌든 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형질 도입, 형질 전환, 접합이 맞겠죠, 뭐. 형질 도입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DNA가 들어가는 게 형질 도입, 형질 전환은 DNA를 곧장 넣어주는 게 형질 전환, 접합이라는 거는 세포가 갖고 있는 DNA가 다른 세포한테 가는 게 접합. 그 정도. 물론 2번, 3번, 4번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형질 전환법 또는 형질 전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11번 별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 HCG가 되겠죠. 임신 초기에는 황체에서 분비가 되다가 그러니까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시키게 하다가 그 태반에서 나오죠. 나중에는 HCG가 감소해서 황체는 퇴화되고 태반에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된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1번. 12번 미세소관. 세포의 중심에 있는 중심체에서 방추사를 형성한다. 세포의 중심이란 말이 좀 걸리긴 해요. 중심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심인지 정가운데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중심체에서 뭐 방추사를 형성한다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유사분열 시에 뭐 방추사가 만들어진다? 그건 맞죠. 아,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거군요. 그럼 기억을 틀리다고 보면 되겠네요. 중심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중심체는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기억은 틀리다고 보는 게 맞네요. ATP 가수 분해로 방추사 형성이 조절된다? 맞아요. 그 튜블린 단백질이 미세소관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돼요. 텍솔은 튜블린을 방추사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한다? 튜블린은요, 요 말이 좀 애매한 게, 텍솔 같은 경우가 방추사의 분해를 억제해요. 방추사의 분해를 억제하는데, 이게 방추사가 일부 쪽에서는 분해가 돼야지 반대쪽에서는 합성이 되거든요, 또. 길이 조절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맞다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답은 그냥 기억 리을로 해놨는데, 보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거 맞구나. 틀린 거죠, 틀리는 거. 왜 이래요, 오늘? 이런 문제, 원래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원래 이렇게 박스 안에 가나다 중에서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원래 문제 출제하는 교육공학? 그런 데서 규칙이 있대. 이런 박스 문제 중에는 원래 틀린 거 고르시고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대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문장제 문제 전체 문제에서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건 안 되는 거래요. 원래 잘못된 문제래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애들 참고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문제 보면서 옳은 거 틀린 거 읽지도 않고 가나다라 보면서 얘 맞아, 얘 틀려, 얘 맞아 하면서 무조건 답 고르거든요. 그거 주의라고 냈는데 출판사 통해서 냈는데 출판사 홈페이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같은 책이 있냐. 있다고 내는 게 어딨냐. 그래도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저한테 오는 돈은 없더군요. 인세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 같은 것 같아. 13번. 판막이 없는 것. 이런 문제는 해야 돼요. 일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이천판 또는 방실 판막. 3번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원래는 폐동맥 판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반월판이라고 하죠. 4번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역시 얘는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반월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번에 우심맥과 대정맥 사이에는 심장의 판막은 아니고 그냥 대정맥 자체는 판막을 갖고 있죠. 대정맥은. 근데 이 사이에 없을 뿐이에요. 14번. 어쨌든 13번은 2번이고요. 14번. 근육수축 관련 없는 거. 미오신과 액틴 관련 있죠. 이 액틴은 액틴 분자뿐만 아니라 트로포닌과 트로포 미오신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칼슘과 ATP탕에 관여하죠. 그나마 관여가 없는 게 4번이에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15번 문제. 역시 경기도스러운 문제예요. 탄저균을 생물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알게 뭐예요? 저도 몰랐어요. 항생제가 없다? 있대요. 있대요. 근데 잘 안 듣는데요. 예방 백신이 없다?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들한테 이 탄저병 예방 백신을 주긴 준대요. 근데 워낙 고가고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대요. 그리고 백신이 있어도 거의 효과를 잘 못 보나 봐요, 이게. 그래서 가나 무조건 틀리죠. 그 다음에 이런 탄저균이 무서운 게 내생포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내생포자가 웬만한 강산이나 웬만한 고온에서도 파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 포자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요. 그러니까 포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균들을 건조시킨 분말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맞겠죠. 열에 강해서 소독 방법이 없다? 사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웬간해서 안 죽으니까, 나도 맞다고 본 거고요. 독성이 강하다 이거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답을 다라마 세 가지로 했답니다. 탄저균은 명칭이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보조 설명 써놓은 걸 좀 읽어드리는 거예요. 흙 속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길이가 4에서 8 마이크로미터. 와우. 너비가 됐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주변 환경이 조건이 나쁘면 포자를 만들어 건조 상태로 10년 이상 생존한대요. 거지 같은 놈들. 탄저균의 포자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그게 내독소인가 그래요. 여기서 내성 독소가 아니라 내독소인데 하여간 독소가 혈액 내에 면역 세포에 손상을 입혀 쇼크를 유발하며 심하면 급성 사망. 탄저균 포자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됐고요. 탄저균에 대한 예방법인 탄저 백신은 이라크와의 걸프전 당시 미군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군무원들까지 확대 접종됐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대요. 치료 방법으로 항생제는 C%가 있대요. 100%가 아니네요. C%네요. C%가 있으나 탄저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적응력도 강해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네이놈한테 물어보시면 나와요. 네이놈한테 물어본 거를 여기다 제가 그냥 카피만 해놓은 거예요. 됐죠? 자, 16번. 역시 경기도죠. OH 작용기, 수상기요. 수상기. OH 작용기라고 해놓고 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른 작용기를 집어넣었어요. 기분 나쁘죠? 1번. 수상기는 유기염기다. 처음에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참. 처음에 이게 잘못된 줄 알아서
아니다. 처음에 이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게 맞는 줄 알아갖고 정답을 4번을 했어요. 인상계는 만능작용기다. 이딴 거 들어본 역사가 없거든요. 제가 유기화학을 그래도 한 학기 정도 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화학도 강의를 했는데, 만능작용기라는 표현은 못 들어봤는데, 이런 말들 쓰더라고요. 생물학에서. 아마 만능작용기라는 게 웬만한 그 물질에 다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상기라는 게 붙게 되면 비활성화된 애들이 활성화가 돼요, 일반적으로. 비활성화된 애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능작용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수성기는 유기염기라고 해서 염기라는 거에 그 생각을 해서 OH 갖고 있으면 염기성 물질 맞거든요. 그래서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기염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기염기를 얘기하는 게 아미노산 같은 걸 이야기한대요. 질소성 염기들, 질소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수상기는 유기염기다. 무기염기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유기물이면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1번이 틀려요. 카르본 1기, 뭐 유명하죠. 알데히드계하고 케톤기. 카르본 1기 갖고 있으면 탄수화물이다라는 거. 카르복실기, 유기산이다. 맞아요. 카르복실기 갖고 있으면 유기산이죠. 17번. 아이, 뭐 이런 거 정도야. 뭐 틀린 거. 시상하부 GnRH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후엽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GnRH가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틀렸고 GnRH도 틀렸지만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죠. 18번. 명반응 산물이 켈빈 회로에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저분한 문제 몇 개 내니까 미안한지 이런 문제 하나씩 내는 거예요. 명반응 산물이 켈빈 회로에 사용되는 것 뭔가요? 정답 1번이죠. NADPH.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전달자 또는 수소 전달자 또는 얘가 그 DPGA를 PGAL로 환원시키는 환원제. 그렇죠? 19번. 미안해서 이런 문제 하나 내더니 또 지저분한 문제 내죠. 부족시 파킨슨병과 우울증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래요. 도파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파민은 아까 가바 같은 경우는 억제성 시냅스를 만드는 게 이제 가바가 되는 거고요.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흥분 전달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이 되는 거죠. 그다음 멜라토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송가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러면서 20번에 진짜 또 틀린 거 다 맞는데 2번만 틀려. 인두열이 없다? 인두열 갖고 있죠. 그렇죠? 뭐 나머지는 됐죠. 그래서 미상류, 두상류, 척추동물. 그래서 이제 분류가 이제 아마 점점 나온다 하면 척추동물 쪽은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이제는.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더 맞고요.